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미적분 예전에 수투라고 불리는 과목이었는데 이름이 미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적분만 배워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함수 자체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다루고, 실제로 메인이 되는 함수는 3차 함수, 4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 특성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들을 좀 풀 거고요. 그리고 그 3차 함수, 4차 함수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전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배워야 돼. 극한. 자,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좀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대학교 가면 대학 수학에서 극한을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엄밀함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이 막 엄밀하게 이거를 모두 다 증명해서 막 원리를 밝혀내고 이런 수학이 아니라 수학적인 뭐 이해 정도를 하고 나서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수학에서의 극한은 조금은 나이브하게 증명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조금 엄밀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극한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조금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수학적으로 막 완벽하게 증명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진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x가 a일 때 딱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뭘 배우냐면 x라고 하는 값이 a에 아주 가까워지는 수라고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즉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태. 값이 아니고 정확히는 가까워지는 그 것, 가까워진다를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는 딱 1이라고 하는 수가 딱 될 것이고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1은 아닌데 1에 아주 가까운 수. 그러면 상태가 우리는 몇 가지로 파악이 될까? 두 가지로 파악이 될 겁니다. 1보다 아주 조금 크지만 엄청 가까운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은 1.0000이 무한대로 있는 1 같은 느낌이겠지? 근데 알겠지만 이런 수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작은데 더 가까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1보다 아주 조금 큰 수를 1 플러스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1에 가깝긴 한데 0.9999 이렇게 1보다 조금 작게 가까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역시나 상상해 보면 내가 아무리 9를 많이 만들어도 그거보다 더 큰데 1에 가까운 수 있어요. 맞죠? 9가 2000개 있어도 2001개 쓰면 더 가까운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써? 1보다 살짝 작은 수 이렇게 쓸 겁니다. 즉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요. 1보다 살짝 큰데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포인트 그 위치가 있을 때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극한은 1보다 조금 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아주 가깝게 있는 1 플러스라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왼쪽에는 1 마이너스라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1보다 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의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과 좌극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게 극한이에요. 1에 아주 가까워지는 상황. 그럼 A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이 존재할 것이고
그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게 극한이 되겠지. 네, 저기 지각쟁이한테. 자, 그러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X방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Y방향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떤 특정점 A에 대해서 B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황,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황. 그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a보다 살짝 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뭐가 나옵니까? b보다 살짝 큰 상황이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a보다 살짝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요? b보다 살짝 작은 값. 왜 y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밑에 있잖아. b보다 살짝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라 그랬어. 살짝 크다, 살짝 작다. 이거는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구하냐면 극한이라는 걸 보니까 a에 가까워질 때 b보다 살짝 큰 상황과 b보다 살짝 작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극한이라는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극한의 값을 한번 구해 볼 텐데 이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b보다 살짝 큰 상황, b보다 살짝 작은 상황이 결국에는 b에 아주 가까운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x가 a로 가까워질 때 두 가지 갈래길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목적지가 어디예요? b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b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계속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기호를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라고 하는 것이 가는 목적지는 b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극한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값으로 쓰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화살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는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위에 있는 문장을 표현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까지 이해가 될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예쁘게 여기 꼭대기에 있는 점이 C, D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함수는 x가 어디로? C로 갈 때 두 가지 갈래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C보다 살짝 큰 방향과 C보다 살짝 작은 방향. 그럼 C보다 살짝 큰 방향에서는 D보다 어떻게 돼? 살짝 작은 값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가죠.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C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도 D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간단 말이야. 하지만 살짝 크고 살짝 작은 것은 목적지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의 함수, 극한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극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 1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배울 거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끊이지 않게 그려지잖아. 함수 그릴 때 일단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럼 끊기지 않는 함수에서는 극한값이 기본적으로 뭐랑 똑같아? 함수값이랑 똑같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잖아. 왜 안 끊기니까 거기 가까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이런 건데 그럼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아니라 좀 특이한 함수에서는 극한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알아보자고. 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가끔 문제에 나오는 이런 끊긴 애들. 그래서 여기에서의 x값이
A라고 하고 여기 Y값이 B고 여기 Y값이 C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부를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함수값을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x가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두 갈래 길로 판단한다. 그래서 a보다 살짝 큰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a보다 살짝 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디가 나와? c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태가 c보다 살짝 큰 값이 된단 말이야. 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오른쪽 살짝 큰 값이랑 살짝 작은 값을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a보다 살짝 작은 값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b보다 살짝 작은 값이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에 목적지가 어디로 가? C로 갈 것이고 여기서는 목적지가 어디로 가요? B로 가겠죠. 둘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의 목적지를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C랑 B 중에 쓰는 걸 고민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쪽을 물어봤는데 양쪽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즉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 존재하는 건 어떤 표현일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존재한다는 것은 따져보니까 x가 어떤 수로 가까워질 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서 살짝 큰 것과 살짝 작은 것으로 극한값을 판단하는데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래서 살짝 큰 값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우극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극한값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우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값이 지금 C가 나왔으니까 C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쓸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갈래 길로 상상할 수 있는 건데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커질 때 fx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무슨 표현이겠어요? fx가 a보다 살짝 커지는 곳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의 극한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련되게 말하면 fx의 x가 a에서의 우극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가는 방향이 C보다 살짝 큰 거였으니까 결국 목적지는 C가 되는 것이고 리미트 X가 A보다 살짝 작을 때 fx는 어디로 가요? B보다 살짝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상태고 함수값, 극한값은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지면은 그걸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극한값이 뭐야? 존재하는 게 되는 거겠죠. 얘네 둘이 다르면 다르잖아. 쓸 수가 없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을 어떤 l이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데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가는 것이 l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해. fx가 x가 a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똑같은 표현인 거야. 될까? 자,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를 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발산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는 무슨 표현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발산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표현법이라서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될까요?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것은 지금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한 곳으로 가는 상황. 즉, 그러니까 우리 값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상황이 아닌 건 발산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언가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그 가까워지는 게 꼭 특정한 수 A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질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좀 더 볼 겁니다. 자,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배운 거야. 이 내용까지는 이해했어.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자, 기호 하나 배울 건데 우리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죠? 네, 무한대라는 기호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거지? 엄청나게 큰 거야. 그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큰 수를 머릿속에 상상하더라도 그거보다 큰 수가 항상 존재하죠. 즉, 그러니까 이 무한대는 값일까 상태일까? 예, 이건 상태입니다. 무한히 큰 상태. 엄청 큰 수.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극한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상황도 전부 다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x값이라고 하는 것도 상태니까 보낼 수는 있어, 없어? 보낼 수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고, x값이 또 어떻게 돼요? 무한히 작아지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엄청 작아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두 함수를 준비해 볼 건데, y는 뭐 x세제곱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가 엄청 커지면은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얘를 잠깐 fx라고 하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오지. 그럼 2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8보다 살짝 큰 값 나오고,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8보다 살짝 작은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8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집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어디 방향을 상상해야 돼? 엄청나게 x가 오른쪽으로 커지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y 값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엄청 큰 값이 나오지 않아요? 저 그러니까 얘도 뭐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값도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잖아. 즉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뭔가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수렴하는 상태 아니야? 수렴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상태는 무슨 상태죠? 발산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리미트 x가 무한히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x가 엄청나게 작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y값도 엄청나게 작은 수가 나오잖아요. 즉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일 것이고, 이것도 지금 발산하는 상태가 되겠지. 될까?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에 함수는 유리함수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 이번 유리함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좀만 집중. 두 가지가 있어요. 0보다 살짝 큰 상황과 0보다 살짝 작은 상황. 그럼 0보다 살짝 큰 상황이면은 함수가 어디로 가요?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상태는 무한대로 지금 커지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자, 이번에 0보다 살짝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엄청 작은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f가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은 가능한데 발산하는 상태인 거야.
자, 근데 발산한 상태인데도 같지가 않아요. 그쵸? 일단 애시당초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상태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발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죠. 발산에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표현이 가능한 발산이 있고요. 표현이 불가능한 발산이 있는데 얘도 불가능한 발산인 거지. 될까요? 자, 이번에는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돼? 0에 계속 가까워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아주 살짝 큰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0에 계속 가까워지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목표가 0이잖아. 0에 살짝 커지고요. 0보다 살짝 커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극한값을 표현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가 된다고 쓸 수 있어?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값이 표현되잖아.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무한대로 간다고 발산해야 돼? 무한히 커져야 돼?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fx가 0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을 뭐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특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 같은 데로 가야 돼요. 그걸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다르잖아.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한다고 표현을 못하고 발산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꼭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크거나 작은 걸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아주 큰 거랑 아주 작은 거는 방향성이 한쪽밖에 존재하진 않죠. 왜? 아주 큰 거보다 살짝 큰 거 이런 거 없잖아. 아주 큰 건 그냥 큰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상상하는 거야? 수직선의 양쪽 끝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 끝에서 y값이 어디로 가냐? 커질 수도 있고 무한히 수렴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걸 극한값으로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개념 설명할 때 좀 지루한 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이때가 잘 들어야 돼, 이때. 이때 안 그러면 개념이 흔들리거든. 이거를 개념을 안 듣고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 자, 예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 플러스 1분의 x세제곱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게 요 꼬라지죠,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만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절대 0이 안 되는 함수라는 거지, 그치? 분모가 0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대전제잖아, 수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뭐가 빠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예 함수 정의역에서 빠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왜? 정의가 안 되잖아. 근데 제 정의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정의역에 넣어버리면은 함수의 정의가 안 되니까 함수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로 부르려면 이걸 정의역에서 빼야 된다는 거지.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지? x 플러스 1분의, 자,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확신이 있고
즉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눠줘도 돼, 안 돼? 나눠줘도 돼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니까 fx는 어떤 함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은 모양을 가진 함수인데 뭐가 빠져 있어? 마이너스 1이 빠진 함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빵꾸가 나 있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f-1이라고 하는 값은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없는 값이라고, 이 문제에서는. 근데 뭘 구할 수 있어요?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상상을 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황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원래 있어야 될 함수값이 뭐야? 마일이니까 이거 3인가요? 그치? 원래 있어야 될 함수값이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래프상 3보다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살짝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 집어넣으면 3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올 거잖아. 그럼 살짝 작다, 살짝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니까 이 친구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둘 다? 3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럼 극한값을 3이라고 써도 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구멍이 난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할 것이다. 왜? 함수값이랑은 표현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은 이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이렇게 2차식으로 써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처럼 극한값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뭐 아닌 상황도 있겠지만. 예제 2번. 자, 함수 fx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어요. 자, 이때 무한히 커지는 상황과 무한히 작아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자,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 풀이를 소개했던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죠. 그게 직관적이죠. 이 함수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y값은 어디로 가요?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수렴값은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는 어디로 가요? 0보다 살짝 큰 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럼 1번과 2번을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다시. 여기까지는 정리했다고 칩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함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은 지금 극한값을 구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fx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는 일단 기본식이 무슨 식입니까? 다항식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구멍이 나 있든 말든 극한값은 이 2차식에 함수값이랑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림을 그려야 돼? 아니, 나 그냥 대입해서 3이라고 쓰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두 번째, 예제 2번.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볼 건데, 자, x가 무한히 커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의 형태를 띈 상태가 될 건데,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엄청 큰 수분의 1. 뭐에 가까워? 0보다 살짝 큰 수가 나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 이건. 이거 그냥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디로 가? 마이너스 0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0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0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문제를? 뒤에 좀 나오겠지만. 자, 이것은 제가 만든 예제. 어떤 fx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4 이런 게 있다고 쳐보죠. 자, 이때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어? x 플러스 1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 표준형 바꾸는 건 다 연습을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게 무한히 커지면 이 친구가 어디로 커지는 거 알 수 있어? 0으로 가까워지잖아. 위에 분모가 3이 있어도 무한히 큰 거로 나누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0 더하기 1 형태니까 f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어? 1로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딱 두 꼭다리만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좀만 집중. 자,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수렴하는 상태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때는 양쪽 끝이 같아야 되고, 양쪽이 같아야 되고,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는 어딘가로 값이 표현되면 돼요. 맞지? 자, 근데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 상태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끊어진 상황. 이렇게. 그럼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표현 못하지. 그래서 이런 상황도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이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fx가 절대값 x분의 1 이런 상황.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지. 왼쪽 오른쪽이 같은 상태로 가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나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니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도 발산이다. 세 번째, 이런 함수 y는 2x. 뭐 지금 대수 함수까지 안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고, 이것도 발산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0이 계속 붙지. 그래서 이 fx의 수렴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네 번째.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좀 보라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함수값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이제 다른 함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 함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문제가 함수를 두 갈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뭐 x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도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을 따지면 그냥 왼쪽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야. 같아 달라? 다르지? 이쪽은 무한대로 가죠. 이쪽은 1이지. 같아? 아 달라.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돼요? 자 마지막 발산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집중하시죠. 자 진동발산이라는 건데 진동발산은 뭐냐면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왼쪽 오른쪽이든 뭐든 쪼개면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A로 가든 B로 가든 뭔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극한이라는 걸 볼 때 A로 가는 극한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을 다 봐야 되잖아. 우극한 좌극한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예시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에서만 표현을 못하는 거지 일단 왼쪽 오른쪽은 다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하잖아. 맞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아까 예를 들었던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0으로 가는 상태를 한 번에 보기에는 어렵지만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은 플러스 무한대인 것까지 확실하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은 좀 보여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진동발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안 보입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친구들. 이때 x는 정수 이렇게 약속해버리면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일 땐 못 썼지만 정수일 땐 쓸 수 있잖아. 맞아? 자 그럼 이 경우에 x가 무한히 커진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커지긴 하잖아. 절대값이. 막 x가 만약에 1만이 들어갔어. 2의 만제곱이죠. 만일이 들어갔어. 마이너스 2의 만1이 들어가는 거지. 즉 그러니까 얘가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걸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린다라고 표현해요. 떨린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진동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함수값을 그러니까 방향성도 특정할 수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값이 있진 않아요. 발산은 하는데 떨리는 발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됩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로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플러스로 엄청 무한히 커지는 거랑 마이너스로 무한히 커지는 게 막 떨리면서 가죠. 그치? 근데 결국에는 무한히 커지는 애 때문에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무한히 플러스 무한대 가는 상황이랑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상황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떨린 거잖아. 근데 분모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래봤자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냥 0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극한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5개념만) 잡고 딱 쉴게요. 아직 54분이니까. 자, 이렇게 극한에 대해서 뭔지 배웠는데 이 극한이라고 하는 상태를 배웠는데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처음 배운단 말이야. 이 무한대. 무한대끼리는 항상 같을까요? 기호를 썼잖아, 지금.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왼쪽이 큰가? 이것도 이상하잖아. 오른쪽이 커요? 이것도 이상하잖아. 예,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뭐였습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상태끼리 무슨 비교를 해요? 이 값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대소비교라는 걸 할 때는 값끼리 비교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1, 2, 값이잖아. 비교해? 가능하지. 물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비교가 가능한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한대끼리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x가 있고 뭐 y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쳐보죠. 이걸 왜 근데 알고 가야 되냐면 나중에 무한대끼리 비교를 해야 돼서 그래요. 할 거야, 좀 이따가.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x가 무한히 커질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가죠. y가 무한히 커질 거야. 이것도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커? 몰라. 얘도 엄청 큰 값인데 그게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얘도 엄청 큰 값에다 1을 더했지만 그 1을 더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냥 엄청 큰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아 달라? 몰라가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근데 변수가 만약에 똑같아. x랑 x 더하기 1이야.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긴 가요. 맞지? 얘도 무한대로 가긴 갑니다. 근데 일단 비교해보면 당연히 x 플러스 1이 크지 않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랑 무한대끼리 써서 비교는 불가능한데 x랑 x 더하기를 오른쪽이 크니까 이 오른쪽이 조금 더 큰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냥 값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무한대라고 하는 걸 대부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무한대라는 값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시죠? 자, 두 번째. 값은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극한값이 3으로 가고 어떤 극한값이 2로 가. 그럼 3은 2보다 큰 게 확실하잖아. 값끼리는 대소비교가 확실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무한대인 상황에서는 비교가 되는 상황도 있고 안 되는 상황도 있다고. 모른다는 거지. 될까?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 다음 시간 이제 그 다음 바로 10분 뒤 사칙연산을 배울 건데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끼리만 할 수 있을까요? 값끼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끼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도 값끼리 곱해지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x분의 1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자, 비슷한 느낌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 친구는 그냥 여기서 약분이 됐으니까 1이잖아. 1이라고 하는 수는 x가 변하는 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는 그냥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극한값이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극한값이 뭐가 돼? 무한대가 될 것이고 여기선 극한값이 뭐가 돼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네끼리는 곱하기가 가능해, 안 가능해? 여기선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곱하기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이미 상태야. 그러니까 0이랑 상태를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것 자체가 문제에 오류가 생기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배울 내용이 A로 수렴할 때 fx 곱하기 gx가 있다면 우리가 얘가 만약에 뭐 B로 수렴하고 얘가 만약에 C로 수렴한다. 그럼 그냥 B 곱하기 C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왜냐하면 수렴하는 값이니까.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어차피 B, B, C, C로 갈 테니까 BC, BC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BC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뒤에서 배울 때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이렇게 극한도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수렴할 때. 근데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즉 여기서 결국에는 딱 똑같은 포인트인데 극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태가 어느 값으로 한 곳으로 쭉 수렴할 때는 값처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칙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적용하면 오류가 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11시니까 11시 10분까지 쉬고 다음 거 이어서 할게요.